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꿈꾸는, 그러나 막상 닥치면 막막할 수도 있는 퇴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퇴직하면 뭐하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왔고 퇴직 후에는 그저 쉬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퇴직 후의 삶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제가 퇴직 후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깨달은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무 계획 없이 빈둥거리는 것. 퇴직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바로 자유입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는 행복, 출근길 지옥철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저도 처음에는 매일 잠옷바람으로 신문을 보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싶었죠.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와 짐을 풀고 편안한 소파에 몸을 던지는 듯한 해방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휴식처럼 느껴지던 시간이 점차 무의미한 나날들로 변해갔습니다. 이 천국 같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머릿속은 온통 공허함으로 채워집니다. 문제는 아무런 계획 없이 퇴직을 맞이하면 이 넘쳐나는 시간을 주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쳇바퀴 돌듯 바쁘게 살아왔던 직장 생활은 분명 고됐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상을 채워주는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그 울타리가 사라지니 갑자기 거대한 공백이 생기고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게 되는 거죠. 무계획적인 삶은 처음엔 자유로워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무기력감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매일 집에만 있다가 사모님 눈총을 받으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했습니다. 늘어지는 삶이 반복되니 스스로에게 실망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부터 은퇴 후 삶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뭘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작게는 동네 뒷산 등산 동호회 활동부터 평생 배워보고 싶었던 요리 학원 등록, 아니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까지 무언가 몰입할 대상을 미리 찾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여러분의 잠재된 열정을 깨우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닌 또 다른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퇴직 전에 미리 관심 분야의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투자에 조급해하는 것. 퇴직과 동시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소득의 문제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면 사람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마치 강물이 갑자기 말라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 노후 자금을 어떻게든 더 불려야 해 라는 생각에 주변에서 좋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덮어놓고 투자하려 했죠. 인터넷 카페나 지인들의 말에 솔깃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귀 기울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이 우물물을 찾아 헤매듯 수익률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쉽게 빠질 뻔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뉴스 기사에 일희일비하는 제 모습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퇴직 후에는 은퇴 자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한순간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날리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자산을 잃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심리적인 좌절감까지 겪게 됩니다. 낯선 투자처는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같은 말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하는 제안일수록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인 추천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오히려 가까운 관계에서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객관적인 전문가와 상담하고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조급함 때문에 작은 손실을 경험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돈 나가는 게 무섭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럴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은퇴 자산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한 인내와 현명한 판단이 그 어떤 투자 수익보다 값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해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이 여러분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셋째, 배우자와의 갈등을 키우는 것. 퇴직 후에는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평생 함께해온 사람인데 뭘 새삼스럽게 싸우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또 다릅니다. 이심전심으로 모든 것이 통할 것이라는 기대는 오히려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 습관이나 패턴이 부딪히는 지점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은 각자의 생활이 있었고 회사라는 공간이 일종의 완충작용을 해주었죠. 서로 다른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며 각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 사소한 습관이나 생각의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아내와 집안일 문제로 몇 번 부딪혔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다 줬으면 됐지 라는 철없는 소리까지 했었죠. 아내는 늘어지는 저의 모습에 답답해하고 저는 아내의 잔소리에 귀를 닫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같은 둥지에 갇힌 새처럼 서로를 탓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관계는 물론 가족 전체의 분위기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부부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배우자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서로의 독립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주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거나 대화의 시간을 늘리는 등 부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요리 교실에 다니거나 둘만의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가장 큰 위안과 지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니까요. 이 시기를 부부간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기회로 삼는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행복한 노년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넷째, 인간관계에 소홀해지는 것. 회사 다닐 때는 매일 보던 동료들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하고 퇴근 후에는 간단히 술 한잔 기울이며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직장 동료들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에 취해 별다른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문득 내가 너무 혼자구나라는 외로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넓은 바다에 홀로 떠 있는 작은 배처럼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통해 형성되었던 정체성의 일부가 사라지면서 심리적인 허전함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의 조언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김영호 씨, 이러면 안 돼. 퇴직하고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게 사람들과 단절되는 거야.
맞습니다. 직장 동료에게만 의존하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기존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나야 합니다. 동네 자원봉사 모임이나 취미 동호회, 경로당 등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찾아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막상 참여해보니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주는 즐거움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고독은 행복한 은퇴 생활의 가장 큰 적임을 기억하세요. 인맥은 단순히 아는 사람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인생 자산입니다. 능동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안부 전화 한 통이나 함께 식사하는 자리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퇴직 후의 인간관계는 직장 생활 때보다 훨씬 더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것.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하면 시간이 많아지니 오히려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이 들어서 아픈 건 다 똑같이 뭐라고 생각하며 병원 방문을 미루기도 합니다. 저 역시 허리가 아파도 쉬면 낫겠지 하며 버티다가 더 큰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벼운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은퇴 후 건강을 잃으면 그동안 모아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원비로 고스란히 나가버리죠.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노년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절대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나중에 후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걷기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 수영, 요가 등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옆집 아저씨 말씀이 딱 맞습니다. 김영호 씨, 건강은 있을 때 지켜야 해요. 나이 들어서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젊었을 때처럼 몸을 막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건강해야 은퇴 후에 자유로운 시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자산임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병원 침대가 아닌 활기찬 일상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는 제가 직접 겪고 깨달은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이 교훈들을 통해 저는 퇴직 후의 삶을 다시금 계획하고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첫째, 아무 계획 없이 빈둥거리지 마세요. 퇴직 전에 미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둘째, 조급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은퇴 자산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셋째, 배우자와의 갈등을 키우지 마세요. 배우자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세요. 넷째,
인간관계에 소홀해지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외로움을 극복하세요. 다섯째, 건강 관리에 소홀해지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아프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이 5가지를 잘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퇴직 후 삶은 훨씬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은퇴는 또 다른 기회이자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